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꼭 봐야 된다. 이알류 함께할 김충성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오늘 여타 다른 증시보다도 좀 양호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뉴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확인하시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3.9%로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선방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의 이슈입니다. 사실 경제 지표가 예고 없이 좀 연기가 되고 그리고 또 기습적으로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그 신뢰성에 좀 문제를 갖는 편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이와 함께 좀 흔들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가 또 하락한 면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의 또 시진핑의 경제팀에 대한 불안감 등등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중국 GDP가 지난주였죠. 18일 날 이제 발표가 좀 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미뤄졌었습니다. 이 GDP 중국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뭐 1분기 어땠습니까? 4.8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올해 좀 괜찮게 좀 출발한 이런 상황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0.4가 나왔을 겁니다. 0.4 좀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 2020년 1분기일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글로벌 정치, 글로벌 국가 모두가 좀 좋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6.8을 기록한 이후에 최악의 수치를 2분기 때에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다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좀 어찌 보면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3.9라고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괜찮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3.49. 어찌 보면은 지난 0.5 정도가 더 올랐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괜찮았단 말이죠. 일단 2분기 그래 안 좋았던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상해 2개월가량이 계속적으로 봉쇄가 됐었습니다. 뭐 베이징도 거의 준 봉쇄 수준이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다 봉쇄였기 때문에 뭐 생산부터 공급, 물류 차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번에 발표된 GDP가 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리 제목이 선방에도 우지 못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GDP 때문에 과연 이게 중국이 내렸느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요 중국의 좀 정책을 잘 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각국이 어찌 보면은 돈을 다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국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3.9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부분 때문에 뭐 중국이 많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진핑 뭐 3기가 좀 출범한 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뭐 중국이 좀 내렸고 홍콩 같은 경우는 뭐 6%대의 급락을 나타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진핑 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원팀이죠. 네, 뭐라고 할까요? 거의 독재? 네, 독재 수준으로 이제 거의 좀 돼가는 이런 양상이다란 말이죠.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규제 같은 경우를 잘하기로 좀 유명한데 뭐 잘못하면은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2%대 하락을 나타냈고 또 뭐 말씀드렸듯 홍콩 같은 경우는 6%대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네. 때문에 뭐 중국이 이렇게 지금 내렸다. 이 GDP로 인해서 그 이면으로 인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진핑 3기 출범과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또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중국 GD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목표로 하는 5.5% 이건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봐야 될 부분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죠. 우리 전략 명확하다는 것이죠. 아직 시장 전반적인 변수들 아직까지도 네. 상존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그래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뭐 대외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전략적인 부분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물론 올랐어요. 그러나 그 흐름을 그 내면을 보자면은요. 개불동반에서 올랐습니다만은 또 오전에 잠깐 반짝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내내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내내 밀리는 상황이 그려졌다 보니까 밀리는 흐름 속에서의 상승, 시장 질적인 부분들은 좀 좋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부분들 명확해야죠. 안정이 아니라 진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그 전략 유효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슈,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여기에서 매매의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선점하는 식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그렇다면은 이 부분만 또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분명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두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크게 약세된 부분이 사실 GDP 성장률 나온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것은 좀 덜하다. 3.4%의 시장 예상치를 0.5%나 상회했고 성장률 뭐 이 정도면 뭐 생각했던 대로 가는 정도. 하지만 시진핑 3기 출범의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더 크게 잡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이슈에 민감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증시가 좀 떠서 시작을 해서 좀 밀리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고 봐야 되는 내일이겠네요. 정재우 위원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일단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저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시장이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시장을 설명드릴 때 오후 방송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은 지수도 종목도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수는 2,300을 향해서 가야지 되고요. 선물지수는 297.4 위로 해서 302.5까지 반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한 번에 당일 진폭을 크게라고 하는 그 변수는 시간값을 두고 해결을 하게 되겠지만 바라보려 하는 목표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시장은 어떤 우려를 갖고 있었죠. 영국 국채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국채 시장으로 전이된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의 불안한 수급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채권을 드랍을 하고 매수를 해주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치솟고요. 그렇게 치솟는 채권 금리를 보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졌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종 금리가 몇이냐라는 것은 또다시 화두에 올라오게 됐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을 거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그런 와중에 뭐 영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을 한 게 아니라 전망을 강등을 한 거죠. 우리 시장에서도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뭐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만 부진하거나 좀만 더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연달아서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경직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랬던 미증시에서도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어떤 몇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WSJ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 이야기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총재가 버클리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죠. 연준도 이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아니다. 여전히 변수는 많이 있다가 그녀의 주된 골자였었는데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시장은. 앞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불확실성이 더 팽배한 것으로 많은 것들을 포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이미 우리가 영국 길트체의 텐트럼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3주 전에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는 주간이다. 이미 그때 4.5%, 4.7%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반발을 준비하다가 길트 텐트럼이 시장을 억누르게 된 거죠. 근데 다시
그 정도 수준의 금리, 최종금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수는 여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높은 구간에서 경기 네. 침체를 경한다고 해도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금리에 대한 기대치,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비증시에서도 과도했던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을 끌어올린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공매도 물량들의 쇼크가 많이 뭉쳤다는 거. 네.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여졌습니다. 금요일장 콜옵션을 많이 매수하고 오늘 아침장 갭을 띄웠지만 보통 이 경우 해칭을 한다거나 다 올라왔구나, 더 올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액션이 나온다면 콜옵션을 청산을 했어야지 됐겠죠. 하지만 풋옵션을 살짝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나머지 포지션은 유지하는 전략으로 대신 지수를 붙잡아 놓은 만큼 뛰어오른 주선 물량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장중의 흔들림이나 행보세의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내내 좋은 말들이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지만 사실상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안 나오는 주간이에요. 그럼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주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공산당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시진핑은 3연임을 매듭지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도중에 뭐 후진타오 전 총리가 끌려 나간다거나 또 이번 경제 총리 기존에 있었던 굵직한 이한 인민은행 총재라든가 류어 부총리라든가 이 리커창이라든가 네. 대부분 다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달 전인대에서 아마 사임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공동부유를 강조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올해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죠. 이제 슬슬 미세먼지가 나빠지기 시작하죠. 네.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시킨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봉쇄 정책을 구사했었기 때문에 돈이 돌지 못했고 돈이 돌지 못했으니까 인플레가 오질 못했죠. 돈을 푼다고 해서 인플레가 오는 건 아닙니다. 돈을 풀고 풀린 돈이 돌아야만 인플레가 오는 건데요. 우리가 금리를 추산할 때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공식인데 명목금리에서 실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네. 실질금리가 나오게 된다. 실질금리가 중국은 아직도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롤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경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상태로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3기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네. 분명 경기는 다시 돌려야지 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부유를 강조를 하고 내수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도 좀 신경 쓰는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미세먼지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공장도 가동이 되고 미세먼지도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둘을 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더 큰 포커스를 잡고 있지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700여 개 기업이 중국과 연계를 갖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물량 25%가 중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 때문에 기업이 타격을 입고 그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들 때문에 그럼에도 기업이 안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업들이 참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분명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수정할 수 있는 또 재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다음 대책을 내놓게 되죠.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끌어올리는 예. 거고요. 끌어올린 것만큼 또 수습되어야 될 것들도 다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다만 우려가 너무나 과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보다 더 과도한 우려가 작용을 했었고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사실 그거보다 더 과도한 수치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장과 종목과 지수와 상품 대부분의 것들이 반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힘들었던 구간이 터널을 지나고 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좋은 흐름 나오길 좀 기대해 보시고요. 웬만한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센 반발을 할 수 있는 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그날 나오는 테마나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중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듯이 지속 가능한 투자
지속 예.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거보다는 수급 본질적인 수급, 국내 수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은 시장 앞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주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흔든다고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이번 주도 선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주에 양호한 반발 상승 이어질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경기 괜찮다, 양호한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의 긴축 속도 좀 느려지는 부분에 시장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좀 양호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쪽에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오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PF 소방수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앞으로 어떠한 단비가 될 수 있을까? 자, 소방수라는 표현, 50조 원 플러스 알파. 앞으로의 유동성 공급에 시장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부분이 조금은 좀 나아질 그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건데 오늘 김종석 위원이 건설주가 조금 하색을 가장 크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전반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뭐 다 내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건설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섹터와 또 종목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레고랜드 관련 이슈들도 좀 전해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크게 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저 제가 봤을 때는 시장과 동조된 이런 움직임만 최근에 그 반복이 됐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최근에 강원도가 그 레고랜드 그 보증 의무를 뭐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려지면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파장이 좀 일기도 했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주식이며 채권이며 할 것 없이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돈줄이 많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 이자율을 그나마 이제 좀 올려야지 어찌 보면은 그 채권이 이제 팔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채권 가격이 좀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채권을 발행한다 한들 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최근의 그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주제죠. 네, 5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그 유동성 지원책을 좀 내놨는데 예. 사실 현재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레고랜드와 관련한 그 이슈가 전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좋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그나마 얼마만큼의 또 이제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나마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돈줄 꽉 막힌 이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이런 부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강원도 지방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정부가 네 그런 보증한 이런 그 뭐라 할까 유동화 증권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신뢰도가 지금 어찌 보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투자자들이 과연 이 채권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내도 이러는데 과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때문에 이 신뢰적인 부분들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부분들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바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 이 어차피 유동화 그 지원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런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서 예. 걸어갈런지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종목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주제에 딱히 드릴 말씀은 좀 없네요. 네, 오늘 하루 오른 것만으로 사실 네네. 환호할 만한 수준 정도도 아니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적지 않은 유동성 공급의 규모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레고랜드 후폭풍의 사태나 이 채권 금리의 신뢰도 사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특징주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본연의 뭐 전 건설업을 하고 있는 뭐 그보다도 이제 네. 기계 쪽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기계 쪽으로요. 네,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과 관련한 부분들이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 얽혀서 그래도 좀 기대감을 작용하고 뭐 바닥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대 건설 기계를 한번 건설 쪽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워낙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통해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좀 좋지가 않죠. 내내 좀 우하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틀로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은 좀 올 만큼 다 온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바닥권에 그 거의 근접을 하면서 이만큼 많이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가격 매력을 발생을 시키면서 더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뭐 독일에서 뭐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종목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전쟁이 끝나 봐야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올 만큼 온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 본연의 그 모멘텀보다는 차라리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모멘텀과 얽혀 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것이 낫다라는 관점에서 현대 건설기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 쪽의 흐름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건설주를 특징주로 꼽아줬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오늘 건설주를 핫한 섹터로 보고 있는데 워낙에 낙폭과대였던 업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레고랜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레고랜드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 과연 얼마나 일파만파 번질 수 있을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지 되는 게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 문제가 발생했다, 얼마 전에도 뭐 크레딧 스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먼저 볼 건 금액이 얼마냐예요. 2조 달러다. 2조 달러만 박살 나면 됩니다. 자, 뭐 이탈리아 뭐 채권 문제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이전에 혹은 뭐 어떤 금융사가 문제가 발생했다. 금액이 얼마냐? 얼마다. 그것만 빼면 됩니다. 자, 레고랜드 상황이 얼마냐? 2,200억이다. 근데 그조차도 증권사 10개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이라든가 무슨 키움증권이라든가 가장 낮은 게 유안타 50억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많은 게 200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별로는 사실상 금액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데미지 입을 수 있는 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자금 경색이라든가 신뢰도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과연 이 자금 경색과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문제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뭐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합병증이 왔다고 해도 여차저차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증이나 위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더 큰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겠죠. 그것처럼 기초 체력이 워낙 약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돌다 보니까 이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 팔자가 많아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구조죠. 그런데 웃돈을 얹어주겠다. 바꿔 얘기해서 더 수익률을 많이 쳐주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금 그 채권을 매입을 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확대 해석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만약 시장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유동성이 튼실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도 빠져나가야지 되고 금리도 올리게 되고 환율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자금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회사들의 회사 채권들까지도 다 같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금 경색 얘기가 나오고 채권 시장의 수급 관련된 이야기들 주식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거든요.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많이 확대 해석된 바가 있다. 근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미 건설주라든가 무슨 건설 기자재라든가 너무 오랫동안 낙폭이 겹쳐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어떤 제한 펀드라든가 또 증시의 증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재정 건전성이 혹은 신뢰도가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너무 우려스러웠지만 우려스러웠던 것들을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또 전반적인 증시 수급 상황이라고 하는 게 금리에 대한 우려도 또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공매도 낙폭과대 심했던 종목군들의 막대하게 들어와 있던 공매도가 좀 빠르게 환매를 거쳐가면서 뭔가 테마가 될 수 있는 거리들에 조금 더 세게 들어왔다. 오늘 저는 건설주와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토목 관련된 종목군들, 꼭 네옴시티가 아니더라도 재건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비중, 그다음에 토목 관련 종목군들의 건자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펄쩍 뛰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너무 낙폭이 과도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자연 발화에서 반발할 수 있는 반발값이 좀 높게 잡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두시고요. 대신 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반발을 지켜보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기자재는 워낙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그 정도의 반발 정도는 이제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네요. 자, 키워드였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겠습니다.